배추흰나비 번데기와 얼음벌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54쪽, 55쪽 피면 되고요. 실험관찰 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으면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총 3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배추흰나비 번데기에 대해서 관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추흰나비 어른벌레에 대해서 관찰해 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총 3개 알아볼 거고요. 먼저 배추흰나비 번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배추흰나비는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입에서 실을 내어서 먼저 몸을 나무에 묶습니다. 나무에 몸을 묶는 이유는 번데기가 되었을 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나비로 변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기니까 먼저 입으로 실을 내어서 몸을 나무에 묶게 됩니다. 보통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나무에 자기 몸을 묶었으면은 머리부터 껍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허물을 벗습니다. 약 12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고요, 허물을 계속 벗게 됩니다. 허물을 벗고 점점 번데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색깔과 지금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무 색깔과. 이 보호색은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을 보호색이라고 하는데, 이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색깔에 맞춰서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초록색 잎에서 번데기가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나무 주변에서 번데기로 바뀌게 되면은 나무 색깔로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허물이 투명해지면서 이 안에서 나비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먼저 그 번데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mm 정도의 크기가 되겠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 요즘에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20mm 정도면은 2cm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크기는 약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모양은요, 먼저 가운데는 볼록하고요, 양쪽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보호색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케일잎에서 변한 번데기는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나뭇가지에서 변한 번데기는 이렇게 나뭇가지 색깔로 위장을 하게 되고, 하얀색 벽에서는 하얀색, 마른 풀에서는 마른 풀과 비슷한 색깔로 번데기가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그렇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서 무사히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그런 과정의 동영상 하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나 허물을 벗고 자란 애벌레가 갑자기 먹는 것을 멈추고 몸의 색깔이 맑아졌어요. 애벌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안전한 곳을 찾아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는데요. 잎에서 실을 내어 몸을 묶더니 이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약 12시간 후 머리부터 껍질이 벌어지며 허물을 벗고 번데기의 모습이 되는데요. 번데기는 10원짜리 동전의 크기와 비슷한 20에서 25mm 정도 된답니다. 배추흰나비 번데기는 초록색에서 연한 갈색, 갈색 등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변합니다. 또 마디가 있고 가운데가 볼록하며 양쪽 끝은 뾰족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배추흰나비는 번데기 상태로 7일에서 10일 동안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의 표면이 투명해지면서 어른벌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잘 봤죠? 그럼 이번에는 실험 관찰
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1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김새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어떻다 그랬었죠? 그죠.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쪽 끝은 뾰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을 띈다고 했고요.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움직임 같은 경우에 번데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번데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이지 않고요. 크기 변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 1번 정리해 주고요. 그림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려주도록 하세요. 네, 정리 다 됐으면 첫 번째 활동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활동, 배추인나비 얼음벌레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번데기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서 나비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게 됩니다. 보통 오전 6시에서 8시쯤 시작하게 되면은요, 5분 정도면 이 번데기를 벗고 얼음벌레, 나비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등 쪽이 여기 보면은 먼저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머리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 전체가 허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비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나비의 모습을 갖췄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몸을 말려요. 날개를 늘어뜨리고 천천히 펼치면서 갓 나온 날개는 구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좁은 데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날개가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날개가 구겨진 상태고요. 여기서 점점 날개를 말리면서 날개가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가 다 마르면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추인나비를 관찰하고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날개를 다 펼치기 전에 날개를 만지게 되면은 아까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손가락 자국이 남게 되면은 완벽하게 날개가 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날개를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날개를 만지게 되면은 날 수가 없게 되니까, 어쨌든 얼음벌레는 이런 과정으로 번데기에서 나와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배추인나비 얼음벌레의 생김새는요, 먼저 배추인나비는 곤충이라서 머리, 가슴, 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날개 같은 경우에는 두 쌍이 있겠고요. 두 쌍이라는 거는 총 4개가 있는데 앞날개가 2장이고요. 뒷날개도 2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이 되겠고, 날개 같은 경우에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비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몸통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통은요, 날개보다는 약간 짙은 색깔을 띠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 몸통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머리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더듬이는 2개, 그리고 눈이 2개가 있고 대롱이 1개가 있어요. 여러분, 나비 같은 경우에는 겹눈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지금 눈이 하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눈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데, 나비는 사실은 눈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겹눈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롱은 머리를 보니까 대롱이라는 게 있는데요. 꽃 속에 꿀을 빨아먹기 위한 그런 먹이를 빨기 위한 빨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평소에는 이 대롱이 입 안에 말려 있는데 먹이를 먹을 때는 이렇게 모기처럼 쭉 빼서 꿀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가슴에는 날개가 총 앞날개 2장과 뒷날개 2장 해서 4장이 달려있고요. 다리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3쌍, 날개는 2쌍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의 모양을 보도록 합시다. 배는요, 길쭉하고요. 여기 보면 마디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길쭉하고 마디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배추 흰나비 얼음벌레 나오는 동영상도 하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투명해진 배추 흰나비 번데기에서 어른 벌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윽고 등 부분이 갈라지고 어른 벌레의 머리가 보이더니 몸 전체가 모두 빠져나옵니다. 배추 흰나비가 날개를 늘어뜨리고 천천히 펼치는데요. 갓 나온 배추 흰나비의 날개는 구겨지고 젖어 있어 날지 못하지만 잠시 후 젖은 날개가 다 마르면 팔랑팔랑 자유롭게 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배추 흰나비 번데기에서 어른벌레가 나오는 과정을 날개도지라고 합니다. 이제 배추 흰나비 어른벌레를 살펴볼까요? 배추 흰나비 어른벌레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가슴에는 다리가 세 쌍 붙어 있고 머리에는 더듬이와 눈이 한 쌍씩 있습니다. 배에는 마디가 있고 길쭉하답니다. 날개는 두 쌍이고 하얀색이며 몸통은 날개보다 짙은 색이지요. 나비는 움직일 때 날개를 움직여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긴 대롱 모양의 입이 있는데요. 입은 평소에는 도르르 말려 있다가 붙어있는 관을 쭉 펴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배추 흰나비와 개미, 벌처럼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리가 세 쌍인 동물을 곤충이라고 한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실험관측 27쪽에 2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생김새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가슴, 배, 날개 총 4군데,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머리에는 눈 한 쌍, 더듬이 한 쌍, 대롱 한 개, 다리 3쌍, 날개 2개, 배에는 마디가 있고 털이 나 있다. 날개는 하얀색이고요. 비닐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와는 다르게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했고요. 크기 변화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크기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실험관찰 27쪽 2번에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네, 두 번째 활동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활동,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 번째 활동은 정리를 하는 활동 겸으로 해서 선생님이 넣어놨으니까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배추흰나비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 중입니다. 암컷은 몸 안 가득 알을 품고 산란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 열심히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배추, 무, 양배추, 케일 등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잎을 찾아 알을 낳는데요. 배추흰나비의 알은 매우 작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죠. 알 속에서 애벌레가 꿈틀거리더니 이내 알 껍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제일 먼저 자신이 나온 알 껍데기를 먹습니다. 알 껍데기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보충하고 또 자신이 태어난 흔적을 없애 천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배추흰나비의 애벌레는 열심히 먹이를 먹으며 점점 자랍니다. 충분히 자란 애벌레는 안전한 곳을 찾아 딱딱한 번데기가 되는데요.
7일에서 10일 뒤 날개 도지 과정을 거쳐 배추 흰나비 어른벌레가 된답니다. 이처럼 배추 흰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의 단계를 거쳐 어른벌레로 자라는데요. 그 후 짝짓기를 한 뒤에 알을 낳아 대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배추흰나비 한설이 과정의 동영상도 봐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추흰나비 번데기의 모양은요,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쪽 끝이 뾰족하다고 했습니다. 색깔은요, 주변과 색깔이 비슷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색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배추흰나비 어른벌레는요, 더듬이 한 쌍, 눈 한 쌍, 대롱 한 개, 다리 세 쌍, 날개 한 쌍이 달려있고요. 색깔은 하얀색 날개가 달려있고 몸통은 날개보다 조금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학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